얼마 전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운영했던 카시니 탐사선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팀은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가 탄생했을 수 있다는 핵심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네이처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서 생명체가 발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다름 아닌 액체로 된 물입니다. 물론 이건 지구 생명체의 관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액체로 된 물이 생명체 발생에 유리한 이유는 매우 많은 물리 조건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액체라는 상태는 우주에서 매우 희귀한 상태로 액체 같은 유체가 있어야 에너지의 운반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가장 단순한 분자가 바로 물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의 분자 구조의 특성 때문에 많은 화학 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차피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화학 반응이 필수이기 때문에 생명체에 있어서 물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유체의 특성상 열 에너지의 운반 등 정말로 많은 작용들을 합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물이 기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대기가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행성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의 물질이 골고루 존재한다는 증거 그 자체죠. 태양계 행성들이 지구를 제외하면 전부 고체 상태거나 기체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지구 이외에 화성이나 유로파, 엔셀라두스 등 태양계 여러 곳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발견이 되긴 했지만 아직 우리는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알지를 못하고, 이런 곳에서 물 이외에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발견된 건 아니어서 아직까지 생명체 발견까지는 쉽지가 않은 여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양계에서 지구 생명체를 이루는 DNA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액체 상태의 물까지 한 번에 존재한 곳은 존재하지가 않았었죠.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운영했던 카시니 탐사선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팀은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가 탄생했을 수 있다는 핵심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네이처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얼음달로 그 속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위성입니다. 가장 최근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 탐사선은 엔셀라두스를 지나면서 우연히 이곳에서 분출되는 수증기 샘플을 확보했고, 이 탐사선이 획득한 데이터는 지상에서 계속해서 분석이 되어 왔습니다. 엔셀라두스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때 데이터에 의해서 많은 유기물들이 존재한다는 증거들도 발견되었었죠. 하지만 이때 DNA를 이루는 핵심 원자 중에 하나인 인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사에서 발표된 이 연구에서 엔셀라두스의 바다에 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카시니는 토성의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면서 엔셀라두스 얼음 균열에서 나오는 분화를 분석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분화를 통해서 엔셀라두스 내부 바다에서 떨어져 나온 입자를 수집하고 분석했는데 그 결과 그 안에서 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이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엔셀라두스의 바다가 생명체의 존재를 허용할 수가 있을 만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데다가 여기에서 더 놀라운 점은 이 바다의 인 농도가 지구의 바다보다 수백 배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 밖에 있는 무수한 얼음들이나 소행성에도 높은 농도의 인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간접 증거도 되기도 합니다. 인이 중요한 이유는 인은 DNA와 RNA 같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원소이며 ATP라는 분자를 통해서 세포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필요하므로 현재 과학자들은 액체 상태의 물과 아미노산들 그리고 인이 생명체가 자연 발생하는 데 핵심 구성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하지만 유로파에는 지구보다 많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과 유기물의 존재까지도 밝혀졌지만 아직 인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엔셀라두스는 유로파보다 훨씬 더 작은 위성인데다가 계속해서 내부의 액체 물이 우주로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엔셀라두스 주변에서 표본을 채취하는 것은 쉽지만 생명체가 계속 존재하기에는 유로파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이죠. 반면 유로파는 무려 10km 두께의 얼음 아래에
액체 물이 존재하고 있고 지구의 달과 비슷한 크기 덕분에 적당한 수압과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지만 우리가 이 표본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만약에 유로파가 엔셀라두스와 환경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유로파의 내부에는 인이 풍부할 것이고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생명체가 자연 발생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10km에 달하는 얼음 보호막 때문에 우리가 유로파에서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까지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장 유력한 엔셀라두스나 유로파에서 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번 발견을 통해서 유로파에 탐사선을 보내야 할 이유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만약 유로파에 무려 10km에 달하는 두께의 얼음을 뚫고서 그 내부를 탐사할 수가 있다면 인류 최초의 외계 생명체를 이곳에서 찾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최근에 주스 탐사선이 발사된 데다가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까지 계획되고 있는 만큼 운이 좋다면 주스 탐사선이 도착하는 2032년쯤이면 이 의문에 대한 진실에 더욱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그럴만.